안녕하세요. 홍수봉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론을 막 배우는 것보다는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토론 대회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의 절차에 대해서 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세다 토론을 한번 실제로 보자는 거죠. 우리 알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직접 보면 돼요. 그렇죠? 절대 오늘 이론 수업 안 하고 영상 본다고 노는 시간 아닙니다. 이 영상을 잘 보고 토론 대회 영상을 잘 봐야 다음 온라인 수업 시간 또 토론의 절차, 이론을 배울 때 아하,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이번 시간에 놀면 큰일 나요. 맞죠? 자, 특히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토론 대회가 영상이 재밌어도 그냥 멍 하고 와 하고 보고만 있으면 휙 또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토론을 보면서 배심원 알죠? 토론의 평가자. 와, 멋있죠 않아요? 내가 배심원이 되어서 이 토론을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이 토론에서 입론은 뭘 잘하고 뭘 잡아냈는지, 반론은 뭘 잘하고 뭘 잡아냈는지 이런 걸 평가하면서 점수도 한번 매겨보고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자, 근데 여러분 유의할 사항, 그냥 영상을 쭉 보면서 토론 평가를 하려면 그게 외워지겠어요? 우리 평가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가표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자, 이게 바로 제가 일단 제작해본 이번 토론 영상을 평가하는 평가표예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평가한다는 자체는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학번 이름 당연히 쓰고, 와, 찬성 측 입론을 점수로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그 입론에 대한 반대 측 교차조사 질문을 평가하면 뭐 0 줄 수도 있고, 또 입론도 평가하고 교차조사 평가하기도 평가한 다음에 너무 0만 주면 그렇죠. 그 이유까지 써야 돼요. 내가 3점을 줬다면 왜 줬는지, 매우 잘 안 줬다면 왜 줬는지, 또 0점 매우 못하면 줬다면 왜 줬는지. 반론도 이렇게 점수 주고 이유 쓰고, 결론도 점수 주고 이유 쓰고, 그리고 질문 의견 뭐 등 하려면, 자, 어떻게 영상 멍하니 다 본 다음에 기억나겠어요? 안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종이 한 장 꺼내시고 펜 드시고 절차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하는 걸 보면서 메모하면서 평가하세요. 알았죠? 메모를 하면서 평가하세요. 요거 오늘 구글 설문 제출해야 수업이 마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하면서 평가를 해야 시간 내에 구글 설문까지 다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배심원이 이게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나의 평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찬성이 이기냐 반대가 이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노는 거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토론대회 영상, 세다 토론 영상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토론 주제는 이미 공지해진 대로 인터넷 실명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고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6명의 토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도 이미 알려드린 대로 3인이 한 팀이 되어서 2번의 입론과 교차조사 그리고 반론을 거쳐서 최종 결론에 이르는 세다 CS 디베이트 방식입니다. 중간에 수기 시간을 드립니다. 수기 시간은 교차조사를 마친 후 3분간 그리고 반론이 끝난 후 2분간 양팀 모두에게 드립니다. 토론의 규칙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들었으니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요.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인데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긍정적 첫 번째 토론자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현재 실명제 강화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선 실명제에 대해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는 2007년 정보통신부 시행령에 의해서 그 대형 포털 및 국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최근 이 실명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방향은 바로 전면적인 실명제로의 이행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티즌들이 책임감을 있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또 오프라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불법이나 아니면 기타 악플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강화는 악플의 역기능을 막는 데 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싸이월드에서 전면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싸이월드에서는 1.5%만이 전체 댓글 중 악성 댓글의 비율이 1.5%였으나 네이버와 다음은 4.7, 4.5%였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실명제 강화는 악플로 인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는데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뉴욕에서는 KKK단이 가면을 벗고 시위를 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KKK단의 시위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KKK단은 가면을 쓰고 활동할 때는 매우 장악한 행위를 했죠. 하지만 뉴욕에서 가면을 벗고 시위를 할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통해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악플러들이 가면을 벗김으로써 인터넷으로 인해 생기는 인터넷 악플로 인해 생기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온라인에서 긍정적 문화 형성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도 긍정적인 문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질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올바른 네티즌이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올바른 시티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2005년 야후의 조사에 의하면 79%가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찬성을 보였고 네이버에 의하면 65%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돼서 2008년 현재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시행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세 가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가져왔는데 여의도 연구소, 이슈플레이, 매일경제 인터넷 여론조사 모두 40% 이상, 즉 찬성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긍정적 문화를 가져오고 이 악플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 대해서 이제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 교차조사 준비됐나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부터 교차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주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아시나요? 예. 그러면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두 번째 주장에서 올바른 네티즌이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측적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인터넷에 자신의 실명을 걸고 인터넷에 글을 올림으로써 좀 더 자신의 의견에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선 책임이 중요시되는 세상 아닙니까? 즉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올바른 네티즌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플이라든지 그런 악플이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방금 싸이월드에서 싸이월드 보지 않았습니까? SK 네트워크스의 결과에 의하면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효과가 퍼센테이지가 너무 미미한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4.5%도 미미한 것입니다. 4.5%에서 1.5%로 줄었다고 치면은 무려 75%가 줄어든 것이죠. 예, 전체 악플이 75%가 줄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론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예.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정작 사실 논거에 의한 토론이 불가능하겠죠? 그럼 심증적인 논거에 의한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지금 방금 전에 다음과 그다음에 네이버와 야후 그리고 드림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말씀하셨나요? 맞습니까? 그렇게 5개는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야후를 가지고서 그 결과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이버 야후에서 조사한 것을 예, 가지고 조사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은 어느 연령층입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예, 그리고 그러면 야후는 전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조사를 본다면 이 세 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전화에 의한 표본 조사였기 때문에 명백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표본 조사의 추출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표본 조사의 추출에서 잘못됐다고 조사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할 왜냐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적어도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서 대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대, 30대라는 그 두 가지만 만약에 그 20대, 30대하고 것은 제가 말씀한 걸 다시 들어보시죠. 여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의도연구소 이슈플레이, 매일경제 인터넷 여론조사를 빼고는 여의도연구소나 이슈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의도연구소에서 59.5%가 찬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단상도 뜨거운데 또 토론자들 너무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입론과 교차 조사를 한번 마쳤고요.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이제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론 제한 시간은 5분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원리를 제공하는 존 로크의 정부론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크의 정부론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결코 출판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억압적인 시대 상황에서 서슬프른 권력의 칼날을 로크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익명 표현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부당한 처사를 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소수자로서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나라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시판은 지금까지의 과도한 국가의 통제성에 억눌려 왔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목소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옥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또 해킹을 통한 개인의 정보가 상업적으로 도용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정보 통제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계속 싸이월드 얘기를 들었지만 유명 연예인 엑스파일 유출 사건들은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싸이월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것이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창조적 사고가 발생합니다. 감시 통제라는 구시대적 낡은 사고를 버리고 네티즌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제한적 실명제에서 전면적 실명제로 이행에 대한 찬반을 의논하고 있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네. 그런데 방금 전 옥션의 예를 들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옥션은 제한적 실명제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만 그만큼 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더욱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질 제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인터넷이 소수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대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현재의 유일한 수단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입론하시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그 신문에 익명 투고라든가 이런 네, 기타 그점 등등의 인정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권리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고 보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익명 표현의 자유도 만약에 대답하지 않으면 저희 측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 표현의 자유 또한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부정측부터 반론은 부정측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 반박 준비됐나요? 네. 자,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부정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악플의 정도가 싸이월드는 1.5%, 다음은 약 4%라고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실행할 만한 제도인지 저희로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이 만약에 유의미한 퍼센트라고 한다면 다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행한 이후에도 오히려 다음에서 자체 삭제시켜야 할 정도의 심한 악플성 글이 1.7% 상승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명제 때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여도 여전히 악플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플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실명제에서 그것이 익명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실명제가 악플러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명제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악플러들 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다고 할지라도 실명제를 내걸고 하는 것은 모두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할 것입니다. 또한 실명제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소통장을 정화시키는 데에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서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실명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실명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강화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방법을 다시 선택해서 타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더 바람직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기회조차 막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반박입니다.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식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인터넷 실명제하고 같이 가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굳이 이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데 이것이 사용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름을 실명을 걸고 글을 쓰는 것을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신문의 기명 칼럼, 즉 이름이 달린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름을 쓰는 거지 자신들이 그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해서 이름을 쓰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실명제 강화라는 건 책임감을 더하는 거지 굳이 그 예비 범죄인으로 전제한 국민들을 예비 범죄인으로 전제한다는 건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까 인터넷 실명제 강화가 정부가 네티즌을 억압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엄연히 인터넷 실명제에 정부의 모니터링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자율적 규제로 봐야 되고 80년대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인터넷상의 악플이나 범죄 등의 문제가 횡행하는 게 사실이고 인터넷 실명제가 나름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의식 개선 같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반대측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반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수기 시간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결론 팀의 긍정팀, 부정팀의 결론 입장을 갖다가 밝히는 순서는 마찬가지로 부정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측 세 번째 토론자 팀의 입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간 드리겠습니다. 부정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대사회에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소통의 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한 없는 자유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유를 규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곧 인터넷상의 부작용이 익명성으로부터 기여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그것이 익명성으로부터 기여된 것인지 아직 확실한 증거 자료조차 없습니다. 반론하면서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요. 악플을 다는 것은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윤리의식이 아직 매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익명이냐 실명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악플이 증가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제 실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보통 인터넷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서 우리는 대중의 지혜 집단 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사이트에서 선풀 달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강제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자정 능력으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실명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악플러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악플이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식 개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강제적인 법으로서의 제한은 언젠가 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열쇠는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법을 강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 긍정 측 세 번째 토론자 남았는데요. 팀의 결론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긍정 측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악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의 제한 없는 자유로움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일어나는 현실인데 이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사이버 범죄의 증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더욱더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정보 유출의 문제성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전면적인 실명제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서 오프라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싸이월드는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싸이월드에서는 그런 클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누군가임을 밝힘으로써 실질적인 만남, 즉 전인격적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져서 결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명제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오프라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책 토론자들께서 주장하시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대안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네티즌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된 지 정말 오래됐지만 네티즌의 윤리 의식은 높아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실명제 강화와 같은 좀 더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더 이런 목숨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넷 실명제가 강화되어서 그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큰 박수 한번 일단 보내주시죠.